慢点跑。喂，敌报来了。晚一点也没有关系啊，至少知道外面发生了什么。 수도 장안에서 수천리 떨어진 변방 회남면. 이곳에서 친구이자 혈령인 주묵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사회안. 한편 여유로운 이곳과는 달리 수도 장안은 천하를 뒤엎는 풍파에 시달리는 중이었는데요. 乾盛28年，虎贲将军严凤山把持朝政，祸乱朝纲。 천하를 호령하던 태조 황제가 급병으로 돌연승하하자 제국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야심에 가득 찬 호분 장군 언봉사는 선제의 어린 아들 소문경을 꼭두각시 황제로 세우고 황권을 위협하는 번왕들을 차례로 몰살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先帝长子藩王萧武阳于北方起兵勤王，至长安，扫除奸佞，入主王庭。 하지만 언봉산이 꼭두각시 황제를 앞세워 최고 권력자가 된 지 4년째. 원래 황권계승 서열 1위였던 선제의 장자 소무양은 군대를 이끌고 새로운 황제가 되었고 그는 궁을 접수하자마자 어리석은 동생 폐황제부터 찾았으나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소문경. 禀侯爷，我据失守，既不是废帝。 꼼꼼히 시신을 살펴본 검시관은 궁중기록에 나와 있는 폐황제 소문경의 신체 특징을 대조해본 결과 5구의 시신 모두 폐황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잠시 후 또 한 명의 검시관은 侯爷，这是刚从死者腹部取出来的。 시신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언봉산이 이끌고 있는 비밀 조직 호분위의 영패. 这东西还是出现了。他们在向萧武阳宣战。 그것은 바로 패배한 언봉산이 새로운 황제 소무양에게 던지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는데요. 보고를 들은 황제는 가소롭다는 듯 他是把我那个废物弟弟掳走了。 후작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제 곧 호분위의 암투가 시작될 것 같다고 합니다. 萧文静虽是无用之人，挟天子便能令诸侯。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전각에 올라 궁을 내려다보는 황제에게 다가온 것은 두건을 뒤집어 쓴 한 남자. 그는 황제에게 호분위를 상대할 만한 인재를 천거합니다. 刘家满门被灭，他侥幸活了下来。 황제는 호분위를 만들었지만 부하 언봉산에게 배신당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유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는 那你把他带到我面前，我要亲自考察他。 장안에서 수천리 떨어진 변방 회남면. 이곳에는 아직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奉天命一讨，何逆不摧？ 그는 바로 회남면의 혈령으로 있는 주묵. 그와 사람들이 감탄에 맞지 않고 있는 명문은 바로 사회안이 쓴 역적 소무양을 토벌하자는 경문. 钦差快到城门口了。 한 달 전에 발간된 관보를 읽어보던 사회안. 표정이 변한 그는 친구에게 관보의 내용을 들려주는데요. 萧武阳带兵攻打了西谷山城，距长安就剩300里。 이미 장안의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그에게 친구는 흠차대인이 이곳에 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럴 리 없다며 这会儿周末应该拿着你的讨贼檄文在城门口迎接呢。 사회안이 깜짝 놀란 이유는 바로 그가 쓴 경문이 역적 소무양을 토벌하자라는 토벌 경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황급히 서고로 달려가서는 我之前写了一份新帝登基的贺文，快帮我找找。 무슨 소리냐는 친구에게 그는 아마 흠차대인은 새 황제 소무양이 보냈을 것이라며 周末若是把檄文递上去，那不就是自寻死路吗？ 바로 그때 회남면 혈령 주묵은 황제의 명을 전하는 흠차대인을 맞이하는 중이었습니다. 特别准备了一笔，就等着您来，想给您奉上。 주묵이 흠차대인에게 문제의 그 글을 전달하려는 바로 그 순간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를 밀어버린 자는 바로 사회안. 그는 역적 토벌 경문을 혹시나 해서 미리 써두었던 새 황제 즉위 축하문으로 슬쩍 바꾸어서는 亲笔写的贺文， 갑자기 축하문을 읽으라니 당황한 주묵. 성질 급한 흠차대인은 주묵이 직접 썼다는 구구절절 명문인 글을 보더니 如此才华，屈身在这穷乡僻野。 장안에 가면 꼭 황제 폐하께 얘기를 잘해주겠다는 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陛下亲旨要调谢怀安进京。 바로 다음 날 장안으로 출발해야 하는 사회안과 마지막으로 술상을 마주한 혈령 주묵. 거나하게 취한 그들은 집단에 누웠고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회안. 我是罪臣之后，我侥幸活了下来，自此以后一直东躲西走。 그가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의 가문을 몰살시킨 불구대천의 원수 언봉산이 권력을 잃고 황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我也不知道是谁举荐了我，可这是我的结婚。
다음날 일찍 길을 나서기 위해 헤어진 세 사람. 짐을 챙기려던 사회안이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주묵. 舍不得我走，要我把命留在这里。 사회안의 원수 언봉산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호분이에 들어갔다는 주묵. 그는 평생 누구도 죽여본 적이 없다며 한탄하더니 想不到今天第一天开张就要杀自己的兄弟。 그는 황실과 관리 틈에 잠복해 있는 호분이의 비밀무사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이 나라를 덮고 있어 새 황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더니 마지막으로 절연주를 마시자고 합니다. 就当我们从来没有相识过。 절연주를 받아든 사회안은 술을 주묵에게 뿌렸고 곧이어 그의 가슴을 꿰뚫어버린 사회안의 칼날. 我不能死，我要去向武本复仇。 수천리를 달려 그가 장안에 도착한 것은 눈 내리던 어느 밤. 장안에 입성 후 그의 눈에 띈 것은 귀민머리가 하얗게 센 노학자가 누각에 올라 자신의 글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有意作名，为谁助？ 노학자가 옥좌를 탐하는 역신, 즉 새 황제 소무양을 향해 일가라는 동안 다급히 달려오는 것은 바로 그의 제자 백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를 태워 산귀신에게 들려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누각 아래로 투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금오위 병사들. 그들은 백관이 막 세상을 떠난 스승의 곁을 지키겠다고 하자 他是反贼，那你也是反贼了。 사실 백관은 몰살당한 유씨 가문의 또 다른 생존자, 즉 사회안의 동생이었는데요. 물론 백관은 그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는 백관을 잡아가려는 금오위를 꾸짖더니 你竟然说他是反贼，调和证据啊！ 금오위 교위와 사회안이 부딪히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타난 것은 바로 황제의 명을 받고 그를 데리러 온 한림대조. 你们金吾卫真是胆大包天，什么人都敢来。 그를 따라 마차에 오르기 전 사회안은 우산을 하나 꺼내들더니 백관에게 건네며 为老人家遮一遮风雪吧。 한림대조를 따라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길. 마차 밖은 자객의 등장으로 시끌벅적한데요. 아직 정세가 불안하여 벌써 12차례나 자객이 다녀갔다는 한림대조. 하지만 그 누구도 무인 출신인 황제의 발끝도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臣谢桓安见过陛下。 황궁에 입성한 사회안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새 황제 소무양. 막 자객의 목을 직접 베어버린 그의 칼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朕想亲眼见见你是否堪用。 황제는 여러 사람이 사회안을 그가 하려는 일의 적임자로 추천했지만 본인이 직접 그의 능력을 시험해봐야겠다고 하는데요. 황제가 그에게 내민 것은 10편의 과거 시험 답안들. 有一篇是朕写的，把它找出来。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검을 쥐고 있는 황제의 명이지만 전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향 하나가 채 타기도 전에 황제의 글을 찾아냈습니다. 半炷香的时间， 사회안은 북방과 남방은 쓰는 단어가 다르며 황제가 장안에서 지내기는 했지만 대학사 백례년 밑에서 수학한 사실을 들었다며 百里年是吴越人，陛下的行文有南方人的习惯。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기기에 부족하다는 황제. 사회안은 오히려 황제에게 묻습니다. 陛下找的是何人？ 사회안은 황제의 밀명을 받고 입궁했으나 그에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사회안은 이곳에 들어오며 3명의 시신을 보았다며 刺客只有2个人，您多杀了一个。 그의 매서운 통찰력을 보고 나서야 드디어 사회안에게 밀명을 내리는 황제. 황제 소무양은 언봉상과 폐왕제 소문경을 찾아오라며 2具尸首，朕都要见到。 서슬퍼런 황제 앞에서 감히 조건을 제시하는 사회안. 그는 폐왕제를 꼭 찾아오겠다며 燕凤山归我。 한림대조로부터 사회안과 언봉산 사이에 원한을 이미 들었던 황제. 그는 감히 그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합니다. 你若办不成此事，你的人头归朕。 천하를 얻었으나 마음이 어지러워 보이는 황제. 그에게 황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궁을 나섭니다. 寒天里挖出一块璞玉，也不算是白白挨冻一场啊。 다른 이가 천거한 이는 황제에게 목이 달아났으나 그가 천거한 사회안이 황제의 밀명을 받게 되어 기뻐하는 한림대조는 궁을 나서는 그를 배웅합니다. 궁을 나선 사회안이 찾은 곳은 바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씨 저택.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我回来了。 폐허가 된 저택 안으로 들어가 장치를 건드리자 열리는 지하 통로.
하지만 통로 끝에는 누군가 칼을 들고 숨죽인 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사회안에게 생명을 비친 엽쟁. 그가 사회안을 안내해서 데리고 간 곳에서 들려온 것은 꼭두각시이긴 했으나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사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소무양이 군대를 이끌고 장안성을 향해 진격해 혼란스런 틈을 타 일당백의 엽쟁을 통해 황제를 이미 빼돌려 두었던 서해안. 며칠이나 황제를 굶겼냐는 말에 엽쟁은 처음에는 꼬박꼬박 밥을 해 갖다 바쳤다면서 처음 겪어보는 굶주림은 고귀했던 황제의 존엄마저 앗아갔고 사회안이 맨밥을 건네주자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폐황제 소문경. 사회안은 새 황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를 찾고 있고 언봉산 역시 미끼 역할을 해줄 그를 찾고 있다며 살고 싶으냐는 물음에 폐왕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가를 물었고 명명백백한 그의 요구는 바로 사회안은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소문경에게 황제였던 사실을 지우고 오늘부터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황제였던 남자에게 그는 차가운 말투로 잠시 후 유씨저택을 찾아온 이는 바로 사회안의 스승.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소문경의 얼굴 위에 새로 인피를 더 씌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인피를 더 씌우는 시술은 끝이 났고 이제 이 나라의 황제 아닌 사회안의 시동 장묵으로 다시 태어난 소문경.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황제의 말투와 몸짓을 지니고 있는 소문경. 그를 완전한 시동 장묵으로 만들기 위한 특훈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소문경의 말투, 행동이 모두 아랫사람처럼 변하자 이제 시동 장묵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사회안. 장묵은 정말 자신처럼 변해버린 소문경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깜짝 놀라 뛰쳐나온 사회안. 진짜 장묵이 고향이 아닌 저 세상으로 떠난 자리에 이제 소문경이 장묵의 얼굴을 하고 홀로 서 있습니다. 주연 배우 성희를 비롯하여 신선급 조연 라인업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대를 모았던 정통 고장 권모술수극 장안 24개. 이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 함께 알아볼까요? 가족을 멸문시킨 원수 언봉산에게 복수하기 위해 10년을 잠복한 사회안의 복수극입니다. 손자병법의 36개에서 영감을 얻은 에피소드 구조로 매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지력 대결이 펼쳐집니다.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조정과 강호를 오가는 치밀한 두뇌 싸움이 이런 서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현청의 주부이지만 속은 복수심과 도끼로 가득 찬 입체적인 인물을 연기합니다. 액션보다는 세밀한 표정 변화와 심리 묘사가 중요한 권모술수 장르인 만큼 성희의 깊어진 연기 내공을 확인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장안의 상징인 주작대로는 물론 지하 비밀 통로인 장병항까지 거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도낭 벽화 요소를 궁궐 인테리어에 녹여내어 단순한 배경을 넘어 예술작품 같은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성희와 대립하거나 협력하는 인물들이 모두 중국의 국보급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다정함과 잔인함을 오가는 황제 소무양 역의 배우 유혁군,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 언봉산 역의 배우 장하며 지략과 카리스마의 대명사인 두 배우 왕경송, 예대용까지 합류하며 주조연의 연기 대결만으로도 시청 가치가 충분한 역대급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장안 24개는 4월 21일부터 중화TV에서 방영 예정이며 다시 보기는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